엑셀 활용회계 1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 수업에 이어서 2차 시에는 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뭐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엑셀이에요. 프레젠테이션, 요게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전자출판 DTP, 그다음에 뭐 게임, 그다음에 유틸리티, 백신, 그래픽, 뭐 웹브라우저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업무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쉽게 OA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사무자동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부터 여기 프레젠테이션까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는 게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잘 쓰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것들까지가 업무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까지 요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자와 그림, 표, 그래프 등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문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은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 저장, 인쇄할 수 있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얘죠. 아이고, 문서. 문서. 그래서 문서를 작성, 뭐 기한문이라든지 공문서라든지 이런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편집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특화되어 있어서 좀 우리가 쉽게 글을 쓰거나, 그죠? 이러한 키보드로 입력했는 문서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여 쉽게 문서를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쇄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게 워드 프로세서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으로 주로 많이 쓰는 게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들었는 한컴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한컴 오피스. 한컴. 한컴 오피스라고 해서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한컴 오피스 2010까지 나왔거든요. 요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써요. 요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보면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입력하는 기능, 그 다음에 입력했는 내용을 표시 장치를 통해서, 이 말은 그 모니터를 얘기하는 거죠.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다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입력된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 그 다음에 문서를 편집하는 기능, 뭐 내용이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인쇄하는 기능,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컴 오피스 한글 20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쓰는데, 2020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쓰는데 생긴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럼 스프레드시트 한번 볼게요. 자, 스프레드시트는요, 전자계산표 또는 표계산 프로그램으로 좀 주로 활용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요, 아, 맞죠? 스프레드시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엑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계산과 주로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특화되어 있는 게 스프레드시트예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는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데 편리한 프로그램이라면 스프레드시트는 계산을 하는데 편리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뭐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기능 이외에
수치나 공식을 입력해서 그 값을 계산해내고 계산한 값을 차트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는 원래 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식 같은 게 틀이 만들어져 있어서 틀린 부분만 수정해주면 해당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엄청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그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회계부서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같은 경우 계속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서에서는 엑셀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요. 자, 스프레드시트의 구성 단위는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기능이 이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럼 이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런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기를 엑셀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엑셀은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니까 어떠한 회사가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 엑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어서 엑셀이라 이름 붙였고 한글과 컴퓨터에서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셀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명칭이에요, 명칭. 아시겠죠? 어쨌든 이 스프레드시트의 구성 단위는 셀, 열, 행,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한 칸을 셀이라 그래요.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요게 한 칸. 얘를 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파일 간 서로 연결해서 내용을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이제 연산이라고 하면 계산 기능이죠. 그 다음에 뭐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파일을 동시에 불러오는 기능도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엑셀을 들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는. 그렇더라.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도표를 계산하고 도형을 작성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능이 가능하더라. 뭐 예를 들면 목표값 찾기라든지 아니면 뭐 부분함을 쓴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더라.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의 작성 도구 및 분석 도구, 웹 통합 기능들을 활용해서 자료의 통계 분석을 수행할 때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게 지금 요거는 한 셀이거든요. 한 셀. 여기 보면 마크 보이시죠? 요렇게 생겼는 거는 한 셀이에요. 엑셀은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어, 이거 스크린샷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 스프레드시트의 대표적인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는 대표적인 회사를 좀 나열을 하자면 제일 처음에 만들었는 회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예요. 우리가 MS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MS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스프레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엑셀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후발자로 출발한 게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한셀이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캡처 화면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엑셀 캡처 화면이 아니라 한셀 캡처 화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레드 기능이 필요하다면 보통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
MS사에 엑셀을 많이 쓰지 한셀은 잘 안 써요. 얘는 후발주자로 출발을 해서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엑셀 화면을 열어서 화면을 구성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열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엑셀 화면이에요.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낸 엑셀 화면입니다. 엑셀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행이라고 해요. 여기가 열이라고 합니다. 여기 A, B, C, D, E, F 요걸 열이라고 합니다. 열. 제가 클릭을 잘못한 것 같죠? 다시 말씀드리면 A, B, C, D 얘를 열이라고 해요. 열. 그 다음에 1행, 2행, 3행 가로를 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과 행이 만나는 요 한 칸을 여기 있는 요 한 칸을 여기 있는 요 한 칸을 셀이라고 합니다. 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 행, 여기가 행이죠. 여기가 행. 그 다음에 여기가 열. 그 다음에 얘는 셀. 그 다음에 여러 셀을 잡으면 범위라 그래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그럼 이제 프레젠테이션 설명드릴게요. 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는요,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라고 하면 뭐 그림이라든지 차트라든지 도형이라든지 도표라든지 아니면 표, 아니면 동영상,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정보를 사용 또는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예요. 그냥 정보를 전달할 때 많이 써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 구구절절 말로 하는 것보다는 뭐 그림 한 편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짧은 걸 보여줄 때 훨씬 그 의미를 전달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예요. 자, 이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서 붙였는 이름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이제 어떠한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붙이기를 파워포인트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워포인트의 화면이거든요. 파워포인트 화면. 화면의 구성은 뭐 2007 버전, 요거 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007 버전이나 2010 버전이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왼쪽에 오피스 마크, 요거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고유 그 시그널이죠. 그래서 요 MS의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얘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는 슬라이드가 몇 장이 있는지, 슬라이드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슬라이드를 편집하는 편집창이에요. 슬라이드 내용 편집하는 편집창. 그래서 요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요거 흔히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이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해서 명칭을 붙이기를 액세스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언제 쓰냐면 대량의 자료를 관리하고 내용을 구조화해서 검색하거나 자료를 관리 작업할 때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는요, 우리가 업무용으로 잘 안 써요. 왜냐면 어떠한 약간 ERP처럼 여러분들 ERP를 아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게 어떠한 이제 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나머지 데이터가 자동으로 뜨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업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한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다 만들어주니까 굳이 업무용에서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는 주로 이제 이런 액세스 프로그램을 많이 MS사에서 만드는 액세스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라는 자격증을 칠 때 이 액세스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치를 물어요. 그래서 뭐 그럴 때 말고는 크게 사실 자격증 취득하고 관련된 거 말고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써본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업무용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우리가 업무를 볼 때 보조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픽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뭐, 사진 파일을, 왜 그림이나 사진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흔히 이러한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이 포토샵이죠, 포토샵. 그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데 뭐 예를 들면 압축을 해제한다든지 그 여러분들 왜 우리가 파일의 크기가 너무 크면 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 첨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일 때 쓰는 게 보통 압축이죠. 크기를 압축. 그래서 뭐 이 프로그램으로 압축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RGB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를 치료해주는 프로그램, 그죠? 이거 V3죠. 우리 많이 쓰는 거 V3,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세하게 다시 나와주네요. 유틸리티 프로그램, 이제 서포트해주는 프로그램. 파일을 압축해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RGB. 뭐 밤토리도 있고 윈집도 있는데 RGB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의 크기를 압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해주는 프로그램.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 바이러스 먹으면 그거를 치료해 주거나 바이러스 먹기 전에 그걸 먼저 캐치해 주는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이제 V3죠. V3. 그 다음에 화면 캡처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의 화면 있죠. 얘를 그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나 모양으로 선택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뭐 스택의 뭐 캡순이, 안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프로그램 안 쓰고요. 오피스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오피스에도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알려드리면 제가 지금 저는 여기에 이렇게 캡처 도구를 꺼내놨는데 자, 우리가 그, 이 윈도우 있죠? 윈도우 8이나, 그 버전부터는 오피스 단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얘를 딱 누르면 쭉 뜨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을 찾아가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얘는 윈도우를 깔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프로그램이라 어떠한 컴퓨터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 중에 본인이 입력했는 거, 본인이 만들어낸 파일을 캡처해서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모르겠으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든 컴퓨터의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여기 가시면 여기에 캡처라는 메뉴가 있어요. 캡처 도구 요거로 쓰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이거 찾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 검색하는 데 있죠. 검색하는 데다가 캡이라고 입력을 하면 떠요. 바로 떠요. 캡. 그럼 이렇게 캡처 도구가 떠요. 이거는 어떤 컴퓨터든 다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얘를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캡처 도구라는 게 뜹니다. 자, 여기 보면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딱 누르면 이렇게 십자가가 떠요. 마우스 포인트가.
그럼 이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내가 캡처 뜨려가는 부분을.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뜰 거다. 그럼 내가 캡처 뜨려가는 부분을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딱 놓으면 이렇게 얘만 딱 캡처가 떠져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저장을 해야 여러분들이 첨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저장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그 과제 제출란에 첨부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 중에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은 이제 그림 파일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는 이미지 파일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뭐 대표적인 게 BMP, 뭐 JPG 이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우리 왜 핸드폰에 사진을 컴퓨터에 넣어서 사진은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사진을 그 이미지 그대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다음에 뭐 동영상을 재생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죠? 그래서 동영상을 실행시키면 뭐 동영상을 우리가 느리게도 볼 수 있고 배속으로도 볼 수 있고 그죠? 뭐 그러한 프로그램.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이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으로 곰 비디오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곰 비디오도 있고 윈도우 플레이어. 이거는 이제 우리 윈도우를 깔면 컴퓨터 윈도우를 깔면 자동으로 깔리는 게 윈도우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딱 실행시키면 윈도우 플레이어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뭐 편집을 좀 원한다든지 뭐 좀 나는 재생하는 화면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설정을 건드리고 싶다든지 그러면 보통 곰 비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동영상을 재생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업무를 좀 더 원활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맡은 과목이 엑셀이잖아요. 그죠? 엑셀을 활용해서 이제 회계 부서에서 어떤 업무들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 활용할 때 그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몇 가지 짚어드리고 2차 시수업은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이거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 돼요. 라이센스가 이제 그 사용 권한 정책인데요.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정품 사용을 권장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엑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엑셀 프로그램을 판단 말이에요. 그 CD를, 소프트웨어를 팔아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서 그 정품을 깔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CD를 사는 비용을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한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사죠. 그죠? 그래서 이 업체에서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돈을 받고 판다. 그럼 라이센스 비용이 되는 거고, 무료로 배포한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 전체의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힘들겠죠, 당연히. 그죠? 이 사람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힘들게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무료로 배포할 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쓰려면 반드시 내가 라이센스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 이거 쉽게 그냥 엑셀이라고 갈게요. 우리가 주로 엑셀을 많이 쓰니까. 엑셀의 라이센스 구매. 자, MS 오피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이거 엑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엑셀을 구입할 경우 연구 사용권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서브스크립션 구독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구 사용권은 말 그대로 이거 하나 사서 내가 평생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브스크립션 구독 서비스는 말 그대로 월 단위로 혹은 연 단위로 사용비를 내고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오피스 2019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피스 2019는 이제 연구 사용. 한번 요거 사면 이제 그냥 평생 내 거야. 이 소프트웨어는.
이 CD는 내게 되는 거지. 그냥 비용이 좀 비싸겠죠. 근데 이 구독 서비스는 오피스 365,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놓은 오피스 프로그램을 365일 쓴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1년치 비용만 지불하고 일단 1년 써보는 거지. 그래서 각 제품별로 여러 가지 에디션이 존재해요. 뭐 그냥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사용 라이센스에도 버전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오피스 2010, 오피스 2016, 오피스 2019. 우리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쓸 버전이 2010 버전이에요. 오피스 2010 쓸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칠 때 현재까지 2010 버전하고 2016 버전을 지금 병행해서 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안정성 면에서 얘가 훨씬 기간이 훨씬 좀 지나면서 얘가 안정성 면에서는 얘가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칠 수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얘로 넘어가겠죠. 그러려면 시일이 좀 걸리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영구 구매를 할 거냐 아니면 구독료를 주고 뭐 사용을 할 거냐는 이거는 기업의 사정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 MS 오피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 몇 대에 깔아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사용 기간, 뭐 얼마나 쓸 건지, 그 다음에 몇 대에 깔아야 되는지, 몇 대에 깔아야 된다. 이게 라이센스 수량이거든. 거기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살 건지 아니면 달이나 연 단위로 끊어서 구독 형태로 쓸 건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MS 오피스 2019, 그 다음에 2016, MS 오피스 2010, 요거는 전부 다 영구 버전이에요. 한번 사면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영구 사용 라이센스고요. 대신에 업그레이드 옵션은 없어요. 없고 새 버전을 사용하려면 새로운 라이센스를 다시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한 개당 한 대 PC에만 설치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오피스 저거 MS 오피스 2016 버전 살라 그러면 4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대 깔아 쓰는데 4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10대를 깔아야 되면 4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독 형태. 그거를 MS 오피스 365라고 하는데, 요 MS 오피스 365는 구독 형태예요. 구독 서비스. 그래서 월이나 또는 연 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는 형태. 그래서 항상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최신 버전의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선스 한 개로 여러 대의 PC를 쓸 수 있어요. 뭐 맥 PC는 5대, 휴대폰 5대, 뭐 태블릿 5대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대신에 이제 MS 오피스 365는 연 단위로 구독을 하게 되면 내년에 또 구독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시간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MS 오피스 365가 좀 더 비용적으로는 높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회사에 가셨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요청이거든요. 어, 그래서 보시면 이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보통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이제 복사본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안내문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협회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동 구매한 거예요. 정품 소프트웨어를. 공동 구매하면 금액이 이제 조금 싸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음. 그리고 이제 요거거든요. 요게 연구 사용할 때 보이시죠? MS 오피스 2019 패키지 요렇게 있어요. 이 안에 요 안에 CD 들었는데 요거 CD를 사서 까시면
이제 MS 사이에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MS 워드, MS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요게 패키지로 다 묶여 있는 게 얘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구 버전.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시게 되면 반드시 사용자가 정품 CD 또는 사용권 증서를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 번씩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이 나와요. 실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하는 PC 대수만큼 얘가 있는지를 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정품 CD가 개수만큼 있던지 아니면 사용권 증서가 개수만큼 있던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쓰려면 정품을 구매해야 되는구나, 라이센스 비용이 따로 드는구나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라이센스도 용도 따라 다르거든요. 가정용 라이센스가 있고 기업용 라이센스가 있어요. 자, 이때 가정용은 조금 더 싸요. 그리고 가정용은 무료로 배포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기업용은 기업에서 쓰는 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가정용 라이센스는 혜택 제품을 기업에서 사용 불가능한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구입할 때도 가정용이 있고 기업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 2019년 7월 시점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엑셀, 자 구글 문서, 구글에서 만들었는 구글 문서, 그 다음에 리브레오피스의 캘크, 그 다음에 로터스의 123,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의 한셀, 뭐 아이워크의 넘버스, 쿼트로의 프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요즘에 좀 각광받는 거, 옛날부터 많이 썼는 건 이게 엑셀. 얘는 뭐 모든 회사에 다 깔려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나왔는 게 얘예요. 한글과 컴퓨터 한셀. 그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연구 버전이 있어요. 라이센스 사야 되는 거. 자, 근데 요즘에는 이 구글 문서에 엑셀도 많이 써요. 왜냐면 얘는 공유가 되거든요. 작업했는 게 인터넷 기반이라서 글씨 똑바로 안 써지네요. 자, 인터넷 기반이라서 얘는 공유가 돼요. 얘는 공유가 됩니다. 공유. 그래서 우리가 요 구글 문서를 요즘에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활용할 때 팁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수행 사례 있다 볼 건데 그 10가지 팁을 참고할게요. 이제 뭐 기본적인 걸 보면 이 스프레드시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셀 안에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작성하고 싶을 경우에 특정 키를 사용해야 돼요. 스프레드시트는. 그 다음에 뭐 차트의 형식을 다른 차트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여러 장의 워크시트를 한 장의 종이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엑셀이 가지고 있는 그 활용 팁들을 좀 알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협업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스프레드 시트 작업을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팀 구성원들이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 구글의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게 되면 팀원끼리 협업하기가 좋더라. 그래서 사례를 좀 보면 일단 스프레드시트 엑셀에 어, 요거 유의점 활용 팁 활용 팁을 보면 보이시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활용 팁을 최대한 숙지한다. 활용 팁 보면 이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따로 내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설정에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실시간 미리 보기인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수식의 표 이름을 사용하고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뭐 그런 기능들을 이게 이제 엑셀의 옵션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좀 더 문서 작성하는데 편리하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엑셀 파일을 저장할 때 끝에 확장자는 파일에 프로그램을 결정짓는 건데 이때 .xlsx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에 통한 문서는 여러 개의 시트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엑셀 파일에 시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개든 20개든. 그러나 최소 1개 이상의 시트가 있어야 저장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좀 단축키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셀보는 뭐냐면 특정한 셀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지 못하게 막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특정한 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열어놓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축키 활용을 좀 숙지를 해주시면 훨씬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컨트롤 페이지 업이나 컨트롤 페이지 다운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이렇게 문서가 많을 때 이제 요거 얘를 시트라 그러거든요. 시트에서 다음 시트로 넘어갈 때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쓰면 편해요. 그러면 시트 이동을 좀 빠르게 해줄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요 엑셀에서 셀 서식을 쓰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1. 요거는 제가 실제 작업을 할 때, 엑셀 작업을 할 때 2주차부터 이제 데이터 입력할 건데 입력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음,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요 교환을 우리 올려드릴 텐데 그 사이버 캠퍼스 올려드릴 텐데 그러면 요 부분을 좀 오려서 좀 숙지를 하시면서 어차피 이 작업 엑셀 프로그램 수업하는 동안에는 이 단축키를 쓸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도 단축키를 알면 훨씬 작업 시간이 줄어드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지 35페이지에 엑셀 스프레드시트 작업 속도를 높이는 10가지 팁이라고 해서 따로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시트 셀의 값을 신속하게 추가한다. 이거 뭐냐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거든요, 엑셀은. 그래서 앞에 다른 셀에서 입력했던 글씨라면 그 다음 셀에 한 글자만 쳐도 나머지 글자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는 차트 템플릿을 생성해 놓는다. 그 다음에 광범위한 데이터 양식 설정 및 차트를 만든다. 그 다음에 수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 장에 다수의 시트를 인쇄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 목록을 생성해 놓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 기능을 했을 때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거는 근데 실제 저랑 같이 데이터 입력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시면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영업부부장이래요. 그래서 팀원 5명이 이 리포트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해서 팀원 5명이 공유해서 각자의 세일즈 리포트를 작성할 계획이래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PC 한 대당 하나의 라이센서만 깔 수 있는 연구용 라이센서보다는 이렇게 구글 거를 쓰는 게 서로 데이터 공유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요거거든요. 이거는 구글 사이트 들어가면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요즘에 많이 작업을 하세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알림 규칙도 있고요. 차트 게시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소프트웨어 저작물 이용 윤리 규약인데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한 없이 복제하거나 라이센스를 위반해서 사용하는 건 위법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셔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품을 사서 쓰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게 되거나 혹은 구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라이센서 보유 현황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센스 보유 현황이라든지 사용 현황에 관련된 서식을 하나 작성하셔서 요거를 사내에 비치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사내에 비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서식도 제가 좀 다양하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보유 대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 개인별 설치 현황표를 만들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별 설치 현황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서식까지 제가 첨부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우리가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현장에 나가셨을 때 이러한 서식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서식을 만들어서 요거를 비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시에 그 학습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종류하고요. 그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마다 기능들 있죠. 하는 기능들을 간단히 서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서술하셔서 요거 A4 용지에 서술하셔서 그거를 저희 그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 해주세요. 아시겠죠?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이렇게 한글 파일로 작성하셔서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 제출 메뉴에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온라인 강의의 경우 매 차시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 수강을 제대로 했는지 학습 효과, 이제 학습의 성취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 차시마다 학습 활동을 제시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온라인 그 동영상 50분을 듣던지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는 이제 학습 활동을 제시하는 거라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을 했다라는 결과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 차시마다 내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뭐 성적에 반영을 하거나 점수에 올리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되게 뭐 정성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날 그냥 들었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간단하게라도 적어서 제출하는 데 의의를 두시고 제출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1주차 수업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2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